F-35의 진짜 가격은? 정말 KF-X는 가격적으로 실패한 기체일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KKMD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 케빈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는 F-35와 KF-X 중 진짜 비싼 쪽은 어느 쪽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F-35의 구매 비용에 비한다면 KF-X는 이미 비용에서 실패한 계획이다. KF-X를 양산하는 대신 F-35를 더 구매하자 라는 의견들을 유튜브에서 접한 뒤 KF-X와 F-35의 비용 문제를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더니 아침에 눈을 떠서도 그 문제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국내 대다수의 언론들이 대한민국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미국산 무기를 네 번째로 많이 구매한 나라라는 기사를 일제히 게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에서 5배 인상 카드를 내밀면서 한국에게 더 많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고 여전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일본의 미국 무기 구매 순위를 봤더니 8위로 마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심기를 누구보다도 살피는 일본보다도 더 많은 미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알아서 먼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자는 분들 주장대로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2, 3위는 충분히 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구매한 미국산 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고가의 항공 자산입니다. F-35A, 조기 경보기, 글로벌 호크와 후속 군수품으로 구매한 미사일 등이죠. 이런 시점에서 간단하게 KF-X와 F-35의 비용 문제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유닛 코스트와 프로그램 코스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문판 위키피디아 F-35 관련 자료에 나와 있는 비용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석해 봤습니다. 노란색 글자로 표시해 드릴 테니 한번 같이 보실까요? F-35는 수명 주기 동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존 전투기보다 30에서 40% 더 많은 유지 비용이 들 것으로 미 해군 연구 결과 밝혀졌다. 미 국방부의 한 연구는 F-35 비행대 전체의 가동 가능 기간 동안 1조 달러, 한화 약 1170조의 유지 비용이 든다는 결론을 내렸다. F-35 프로그램 운용사무소의 계산에 따르면 2014년 1월 현재 F-35 전체 비행대의 가동 수명은 53년 정도인데 그동안 들어갈 유지 비용도 8,570억 달러, 한화 약 1,005조 2,600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F-35 전투기의 비용은 201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가격 하락이 F-35의 수명 주기가 22% 줄어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F-35의 가격 하락이 기체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언급도 문제지만 제가 자꾸 유지비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가격을 논할 때 이 유지비가 포함되는 프로그램 코스트를 등한시하면 제대로 된 비용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KF-X를 가격 때문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살펴보면 F-35의 8천만 달러라는 유닛 가격만 언급할 뿐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서는 보통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살 때도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연비나 수리, 서비스 비용 같은 유지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말입니다. 영문판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모든 군수무기 체계는 유닛 코스트와 프로그램 코스트라는 비용을 별도로 보여줍니다. 유닛 코스트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무기 그 자체 비용을 뜻하지만 프로그램 코스트는 연구 개발 비용과 무기를 제작하기 위한 생산 설비 건설 비용, 그리고 구매 이후 실제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모두 다 포함되는 가격입니다.
영문판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F-35A의 유닛 코스트가 8,240만 달러, 약 963억, F-35B 1억 800만 달러, 약 1262억, F-35C 1300만 달러, 약 120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F-35A의 유닛 코스트가 8천만 달러 선으로 인하되면서 최근 KF-X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게 된 원인이 되고 있죠. 물론 위키피디아는 동시에 F-35의 비용이 인하되면서 기체 내구성도 22% 줄어들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번역을 준비하고 있는 2019년 12월 12일자 미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F-35, would you spend $15 billion on a plane that can't fly? 거칠게 직역하면 F-35, 당신은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비행기에 150억 달러, 약 17조 5,300억을 쓰시겠습니까?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미 국방 매체 National Interest는 8,240만 달러, 약 963억인 F-35A의 가격을 17조 5,300억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영문판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F-35의 수명 주기인 2070년까지 예상되는 프로그램 코스트는 1조 5,808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려면 여기에 1,170원을 곱해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연구개발비와 설비 건설비를 제외한 운영 유지비만 따로 떼서 보면 50년 동안 1조 달러, 약 1,170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에 23조의 유지비가 드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비용은 인플레이션은 생각하지 않은 비용이고요. 위키피디아는 기존 4세대 전투기의 경우에는 F-35 절반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럼 대한민국 F-35A의 유지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나무위키에 나온 설명에 따르면 F-35 한 대의 시간당 유지비는 42,200달러, 약 5천만원이고 이를 표준적인 연간 비행시간인 200시간으로 계산해보면 1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한 대의 F-35A에 들어가는 1년 유지비가 100억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처럼 50년이라는 수명 주기를 두고 계산해보면 F-35 한 대의 가격은 구매 가격 963억에 유지비 5천억을 더해서 거의 6천억 가까이라고 볼 수 있겠죠. KF-X의 경우 국내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F-35의 절반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는 F-15K와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사 KF-X의 가격이 1천억이 된다고 해도 50년 수명 주기에 따른 유지비 및 구매 가격은 총합해서 3,500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후속 군수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KF-X가 훨씬 저렴할 것이며 KF-X를 해외 수출할 때에도 이런 저렴한 유지비와 후속 지원비가 강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동시에 국내에서 개발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1급 핵심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2, 3급 정도의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도 있겠죠. 2019년 11월 3일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KF-X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여 개에 이르며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2개 기관이 참여해 일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 침체로 지역 경제가 거의 붕괴되는 수준의 위기를 겪었던 거제 통영 지역이었지만 KF-X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 인력을 흡수했습니다. KF-X 전투기 개발 사업이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KF-X는 독자적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박재찬 영남대 교수가 편찬한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의 항공우주산업 기술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KF-X의 기술 파급 효과는 국산화율 65%를 기준으로 1조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동시에 극초음속 전투기 기체 설계와 제작, 생산, 조립 등의 기술은 다른 항공기 설계와 비행 제어, 시험 평가, 항공전자, 조종사 훈련 등 거의 모든 항공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KF-X와 F-35의 가격을 따질 때는 이런 모든 제반 조건들을 생각해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유닛 코스트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KF-X는 이미 중간 반환점까지 달려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X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도 분분합니다. 로마 제정의 기초를 마련한 율리우스 시저가 갈리아를 상대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는 적진인 갈리아에서 고립된 상태로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인 채 무력으로 굴복시킨 갈리아 부족을 동맹으로 삼고 전쟁을 계속해야 했던 시저는 늘 배신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리아를 마침내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는 보이고 불신은 숨겼다. KF-X는 실패하거나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들과 후손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30년 뒤에 대한민국이 여전히 무기를 수입하는 상위권에 있을지 아니면 무기를 수출하는 상위권에 있을지가 KF-X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우리도 KF-X가 성공하는 그때까지 신뢰는 보이고 불신은 숨겼던 시저의 전략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방부에서 개최한 순삭 밀톡 동영상 공모전에서 제가 대상을 수상했다는 연락을 방금 받았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에 서울에 있는 국방홍보원으로 시상식 참석을 요청받았네요. 이 모든 영광을 KKMD 시청자 여러분들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